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금요일에 2월 3일 찐시황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취미가 독서라고 합니다.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바꾸니까 네. 그러네요. 네. 하나 수정할 게 좀 있는데요. 네. 취미 독서 맞기는 한데 네. 독서는 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라서 취미라고 부르기 좀 그렇고 네. 제 진짜 취미는 요리입니다. 아우. 네, 요리. 제가 한식, 양식 조리기능사 네. 자격증 있다는 거 네. 말씀드렸죠? 네. 저도 요리가 요리 굉장히 취미가 사랑하고요. 합니다. 50세 이후에 은퇴하게 되면 네. 저는 이제 심야 식당 같은 거 한번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주간 동안 황팀장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금요일을 계속 기다려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필드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 반 새 한 8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네. 지금 계좌의 손익 상태는 한 10% 마이너스에서 20%. 그죠? 좀 올라와서. 네, 이 정도 네. 20, 30%? 네, 네.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네. 빠지면 다시 사겠다라는 전략인지 네.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손절치고 나는 이제 주식은 좀 쉬겠다라는 의미인지 현장의 분위기 어떤지. 후자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쉬겠다라는 네. 분은 없고 네. 빠지면 왜냐면 네. 지금까지 있는 분은 네. 그러니까 주식을 힘들어서 못하게 먹겠다. 네.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어렵구나. 지쳤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시장에서는 나가신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이긴 합니다만 네. 물려서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이든 그렇죠. 또는 뭐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있으신 분들이든지 간에 네. 일단 지금은 매도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장이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그런 마인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시장이 참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제 추세를 이제 전환하는 것들 제가 조언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오히려 팔지 말고 오히려 더 물타기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 갔다가 지금 7,000원 와 있다. 근데 어차피 5,000원 못 사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어떻게 사요? 그러면 이제 추세를 잡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향후 실적이 개선되는 게 좀 보이는 애들은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이제 여전히 물려 있지만 더 박박 기고 있다. 네. 개선의 여지도 아직까지 좀 요원하다. 네. 하는 종목들은 일단 두고 네. 신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분들은 주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죠. 바꿔서 정리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3년 동안 한 100조 원 정도 시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8조, 10조 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던 대략 한 8조 원 규모의 자금은 네. 향후에 주가 빠질 때 매수 대기 자금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센터가 일반 리테일점이라기보다는 자산가들이다 보니까 주식으로 죽자 사자 네. 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산 배분 관점. 그냥 주식도 하나의 상품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렇죠. 비과세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땐 충분히 사서 일반인 투자들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시계열이 좀 많이 기신 분들이 많아요. 물려도 괜찮아. 망하지만 않으면 망할 회사만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확실히 요즘에는 금리가 아직까지는 좀 꺾여서 내려오긴 하지만 채권이나 예금 쪽으로는 여전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이탈이라고 해서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큰 자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뿐만 아니라 큰 손들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펀드를 가입하든 또는 자문사한테 운용을 맡기든 뭔가 이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사실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안 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시장 금리가 좀 꺾이고 네. 사실 지금은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이나 채권들을 사실들 많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금리가 꺾여서 네. 좀 이제 시장 금리 더 떨어져 내려온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때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또 부스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생각 보면 지금 상저하고인데 예상은 네. 지금 상고의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상고 하고도 사실 가능해 보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고 하중 정도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어제 연준에서도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네. 유효 전략은 한 여름까지는 일단은 상고 그러니까 주식은 상반기 열심히 일단 해보고 여름쯤 가서 바꾸자 어떻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있었던 시장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네, 다음 주 그러시죠.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빅 이벤트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내용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을 겁니다. FOMC 회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랬죠. A couple of와 disinflatio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 부분을 향후에 한 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미정이 있다. 그리고 물가 꺾였다라는 이 핵심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승으로의 화답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이 넷플릭스이죠. 네. 넷플릭스의 상승 배경의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CEO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올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어서 발표한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가 하락했던 요인은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대수가 대략 130만 대였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그 예상 판매 대수를 한 대략 15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딱 나와서 올해 200만 대 생산 판매하겠다. 그리고 가격 인하도 단행하겠다. 라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타 발표했죠. 메타 실적이 좋아서 주가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400억 불. 무려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48조, 49조 금액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메타 시총이 한 600조 되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죠. 발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한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그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에서 한 3, 4% 빠졌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회복 단계에서의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의 내용에서는 금리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 상승 흐름이 이제 정지되었다. 그리고 기업 실적 지난 분기에 좋지 않았지만 올해에 있어서는 지난 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 시장 기존의 흐름에서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으로 잠깐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엄청납니다. 누구나도 유럽 시장에 대해서 그래 유럽 시장 뭐 얼마나 움직였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영국 시장 보시게 되면 역대 신고가 가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등등의 유럽 국가들의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지지난해 찍어줬던 최고가 수준을 한 5%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최근의 최고점은 3,316포인트 2021년 6월 25일 날 찍었던 지수이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3,150포인트 수준이라는 거죠. 유럽도 엄청나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연휴였죠.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장 개시했는데요. 이미 지난 12월부터 중국 증시는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과 통상 마찰론에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조정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이 조정의 강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황 팀장과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의 얘기를 드리면서 지수를 말씀드릴 때 2,480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 지수 등락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오늘 종가 2,480포인트입니다. 제자리입니다.
업종 잠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움직일 듯 했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차트 한번 잠깐 종목으로 넘어왔으니까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듯 하다가 역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갇혀 있죠. 그리고 최근래에서의 움직임이 비교적 흐름이 좋았던 2차전지 대표주 LG 화학을 보더라도 중간에 이제 소재주라든가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다소 움직이긴 했지만 2차전지 관련주 중심의 선도주들은 여전하게 움직임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선도주 포스코 홀딩스 보게 되더라도 여전하게 주가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흐름에서의 긍정의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렇죠. 조금 올라왔습니다.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 그 네이버 카카오 오늘장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형주 종목 내에서의 업종 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장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형주로 잠깐 넘어오게 되면 특정 이슈 테마, 재료 가치 있는 종목들이 연속성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요하게 시선 선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브젠이라든가 코롱 모빌리티라든가 TMC라든가 상기 EV 같은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시세 매기가 형성돼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완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황 팀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산가 한 10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황 팀장한테 찾아가서 지금 내가 한 100억 정도 주식을 투자할까 하는데 우리 황 팀장 앞으로의 전망, 시장, 내용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주식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성향 차이라서 네. 일단 그렇게는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주식 뭐 분할 매수 하겠죠. 네. 대형주 위주로. 뭐 네. 100억이면 네. 실제로 그 정도 자산가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주식에 내가 이 주식을 100억을 1000억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접근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사실 뭐 약간 얘가 좀 잘못됐는데 극단적으로 100억을 사겠다라고 네. 하면 주식을 하겠냐 말겠냐 그 질문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바꾸어서 네.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 상황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상승 흐름 좋고요. 네. 국내 증시가 해당 그 말씀드린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네.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인데요. 네. 우리나라 주식을 살까 해외 주식을 살까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왜 우리나라 그럼 주식으로 우리나라 해야죠. 주식이 네.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까요?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나라 저평가, 우리나라 주식 항상 아까 페이스북 메타 이야기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 일단 약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 은행주들이 분명히 좀 뭔가 바뀌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분명히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고 이번에 호가 개선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네. 이제 앞으로 글로벌 지수 들어가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경기 침체가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또는 또 한 6개월 뒤에 지금이 침체였었어라고 또 말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순간이 경기 침체 어느 무릎 이하는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찍고 올라오는 무릎 침체인지 찍고 무릎을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특히나 경기 침체에서 회복됐을 때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됐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항상 이머징 국가들이었어요. 그렇죠. 중국하고 네. 한국.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조선주들의 반등이라던가 네. 이번 주 좀 재미없었지만 화학주들의 반등이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번 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급등이 그렇죠. 좀 나왔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한국 주식 매력적이다 지금 싼 주식도 많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흐름에 있어서 아직 박스에 갇혀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역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수출이죠. 네. 그럼요. 그게 가장 수출, 중요하죠. 네. 이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 4개월 연속에서 이제 그 수출 감소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무역수지 적자는 어차피 해결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원자재를 미리 수입하고요. 그리고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환율에 네.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역수 적자가 나타나는데 최근 환율 상황이 1,400원대에서 1,200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무역수 적자는 이제 해소되는 또 원자재를 구입하는 단가에서의 산정하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무역수 적자는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출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의 수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언제쯤 이제 개선이 되고 다시 수출이 좋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날까라는 걸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반도체죠. 그럼요.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철강,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는 20% 10%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이쪽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3, 4, 하겠죠. 시황에 5위가 따라서.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반도체 수출이 어떠한가를 이제 제일 첫 중요하죠. 번째로의 판단을 해서 그 수출 전환의 시점을 이제 네.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출 감소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여다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반절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증가 현상과 과거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네. 제가 끼어 들어갈 틈을 안 주시네요. 이 잠깐 이제 앞서 네. 내용 드렸던 이제 해외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의 기존 국가들의 흐름들입니다. 유로존 네. 월봉 지수의 흐름이고요. 거의 다 왔죠.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대만입니다. 네. 그 2020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수출 주도형 국가들. 근데 대만을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보다 비교적 강한 흐름이지만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 그 경제 성장, GDP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난 4분기에 최악이었습니다. 네. 역성장했거든요. 미국은 지난 3, 4분기에 3%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난 해에 있어서 3.4%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수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요거 그렇죠. 한번 보시게 돼요. 네. 지금 이제 그 롱텀하게 지난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월까지의 반도체 수출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로 되어 있는 건 경제 성장률이고요. 붉은색 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 선이 반도체 수출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의 월봉이고요. 동일 시차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과 이 반도체 수출 증감률에 대한 흐름을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흐름에 대해서 일정 구간 수요가 증가했다가 그렇죠. 또 다 장착을 하게 되면 또 또 감소했다가. 수요가 감소하고 그렇죠. 또 일정 구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평택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네. 다음 주기에서 선점하겠다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다들 흐름에 힘들 때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 내용이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반도체 주기 산업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이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흐름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2019년도에 반도체 경기에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다가 최근에 지난 저점 근처에서의 가격을 보여주고 그때가 있죠. 19년이죠. 네, 19년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실적도 2019년에 가장 안 최악이었습니다. 좋았었고. 네, 근데 주가는 18년도부터 빠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저점 찍을 때 가격은 선행해서 먼저 찍고 그렇죠. 올라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진행의 상황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이고요. 중국 말씀드렸죠.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이제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 국가이고요.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증감률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보게 되면 비슷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과 지난 저점 부근에서의 그 가격에 지금 그래프가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 12월, 1월 해서 중국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증가 추세로의 일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그리고 그 중국 관련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월까지의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 4개월 연속해서 수출 감소세를 진행하고 있지만 2월, 이번 달, 다음 달 특히 반도체 경기의 저점을 이번 5, 6, 7월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월을 바닥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끌어와서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주시장 대비해서 가장 느린 형태에서의 가격 네. 진행이 나타나고 있지만 늦게 출발하지만 바닥점에서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해석을 할 수 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과 반도체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황진양 네. 하나 더 네. 물어볼게요. 아세요? 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언제 사야 될까요?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요? 네. 하이닉스 한번 또는 삼성 하이닉스는 좀 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아까 100억 자산가의 예를 다시 들어본다고 하면 네. 최근에 문의를 사실 2개를 놓고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할 때 하려면 저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어요. 저는 하이닉스요. 네. 반도체를 산다면. 나는 산다면. 근데 네. 반도체는 차후에 살 것이고 꼭 지금 네. 반도체를 편입하고 싶다라면 저는 하이닉스를 네. 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지금 지금 저는 충분히 뭐 상반기 내내 혹시나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했던 게 혹시 FOMC를 기점으로 네. 사실 지금 과열 국면은 좀 단기 과열 국면은 맞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면 2월 달에 뭐 오늘 이제 미국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나마 2월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듣고 하니까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좀 약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편안한 관점에서의 삼성전자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물론 반도체가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베타가 높으니까 훨씬 더 네. 가겠지만 지금은 전자가 사실 저는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고 네. 봅니다. 사서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때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의 겹겹이 저항 구간이 지금 포진이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격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가격이 그렇죠.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 라인을 한번 쭉 옆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65,000원. 가격에서부터 올라갈 때마다의 그 그렇죠. 저항이 네.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흐름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지만 네. 탄력도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당연하죠. 네, 네, 내용에서의 맞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삼성전자 사도 된다.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 일단은 배당주의 매력도 충분히 있고, 네. 네, 배당주의 매력도 있고. 일단 하이닉스 좋기는 한데 저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규제가 네. 예, 글로벌한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가 조금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편한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은 좀 사실 우리가 어제 S23이 이제 언팩했잖아요. 스마트폰. 네네. 신고 스마트폰. 나왔더라고요. 그 사실 좀 잊고 있었어요. 너무 비쌉니다. 비싸기도 비싼데 한 이제 가격이 한 작년 22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16% 정도인가 이 정도 이제 올라간 가격으로 이제 좀 가격이 나왔던데 네. 어쨌든 이제 이번에 S 시리즈 말고도 하반기에 또 폴더블도 나오고 네, 이 부분에서 변화가 이제 조금 삼성전자를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할 때 네.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따져보면
55%가 반도체고요. 그렇죠. 35%가 그 모바일입니다. 네, 모바일. 그리고 한 10%에 15%가 가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와 그 핸드폰 사업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셔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종목 비교를 할 때도 애플하고 TSMC를 병합해서 삼성전자와 비교 분석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는데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진하고 있다고 부분도 생각해요. 뭐 주가의 전환점에 대한 네. 기대로의 네.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물론 거. 스마트폰을 보고 잘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다면 당연히 부품주를 사는 게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그렇죠. 맞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왔던 사실 애플도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제가 24년 정도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25년 정도 그것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접는 태블릿 정도로 개선을 그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국내 디스플레이 네. 산업이 그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그렇죠. 굽혀지는 네. 이 웨어러블 쪽이 국내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가장 네. 선도적으로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양쪽 애플이든 삼성이든 폴더블 쪽으로 네.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이건 나중에 뒷단에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한 게 네. 조금 그 반도체가 너무 안 될 때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2019년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얘기하다 2019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경로가 2018년, 19년 경로가 거의 비슷하다.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도 사실 하반기부터 이제 수출 개선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주식 처음 이제 배울 때, 이제 네. 강의 들을 때 가장 코스피 지수와 연동되는 건 수출이다. 요거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네. 한국 주가 지수는 수출이랑 무조건 연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출이 결국 늘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그럼 또 결국은 또 반도체. 지금은 사실 좀 보면 종목별로 부품 소부장들이 엄청 변동이 사실 세잖아요. 어떤 다 빨간색인데 어떤 다 파란색. 이게 아직 추세를 타지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뭐가 저항이라던가 수급적인 요인들에서 아직 좀 물량 소화들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판단을 해도 길게 보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히 짧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두산 테스나 같은데 네, 제가 소부장 중에서 두산 테스나를 보고 있거든요. 얘도 그렇고 다른 뭐 소부장 주식들을 보면 여전히 다 머리 위에다가 저항을 얹고 있어요. 갈 듯 갈 때 안 하면서. 가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서 매매하는 거는 네.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항하면 좀 팔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 저항이다. 근데 내 평단이 뭐 12만 원인데 한 9만 원 지금 9만 원이야. 그럼 9만 9천 원까지 가서 팔았다가 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때 더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 예상대로 수출이 늘어난다. 네.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접근은 결국 한국은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결국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의 3분의 1이 반도체 소부장인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들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로봇이나 네.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몇몇 테마주들 가는 거 보면 답답하죠. 실적도 안 좋은 것들이 그냥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열불이 나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트레이딩용으로 따로 두시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소부장들 전통의 소부장들 있잖아요. 소부장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들. 원익 시리즈라던가. 아우, 그죠? 오랜만에 듣네요. 네, 한동안 안 봤습니다. 안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시리즈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을 보면 슬금슬금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계속 해야죠. 하다가 본인이 맞는 기술적 지표 신호가 나온다던가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 다 해놔요. 어떤 종목이고 최근 이슈가 뭐가 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입력해놓은 세팅 값들이 있습니다. 돌파에 대한 세팅 값들이 있는데 거기로 돌파하면 그냥 따라 붙는 거죠. 최근에 요즘 많이 했던 게 게임주들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쪽 최근에 그런 쪽으로 사실 돌파 매매들을 많이 해서 사실 성과가 시장도 좋았지만 성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 자신 있게 못 질러요. 단순하게 따라가기가 좀 급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장이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앞서 모두의 그 시장의 분위기, 지금 현장의 네.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1차적으로 지금 물어봤지 현장의 않습니까? 분위기를 저한테 묻기에는 좀 사실 조금 저는 표본 집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투자 성향이 다른 분들에 네. 대한 컨설팅을 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개인이 지금 8조 원, 9조 원 가까운 주식 매도를 하고 있는 그죠. 것은 종합해서 보면 추후에 주가 빠졌을 때 다시 재매수로의 전환으로 하기 위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 매수대기 네. 자금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아 그렇게 판단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의 장이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좀 애매하죠 사실.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고점이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고점인데 다시 주가가 빠지더라도 속는 셈 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네. 판단을 하고 저도요. 있거든요. 저는 요거 제 거 화면 보면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봐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1년 내내 주가 우리 한번 수급 봤잖아요. 다시 네네. 한번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보면 외국인들은 6조 8천억 팔았습니다. 네. 네, 괜히 이만큼 샀고요.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6월 말까지만 보면 16조를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연간으로 봤더니 6조대라는 거는 하반기가 어떻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죠? 이번 6조 8천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만 쪼개놓고 보면 7월부터 보면 거의 9조 3천을 산 거죠. 그렇죠. 작년 6달 동안 9조 3천억 샀는데 지금 1월에만 7조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월 오늘까지 놓고 보면 17조를 샀어요. 네. 지금 1년 반 7개월 동안. 그럼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거를 떨군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손실인데. 저는 그래서 하락은 있을지언정 급락은 쉽지 않다. 그렇죠. 결국은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핸들링하는 증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아쉽지만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라는 건 우리가 2021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게 2021년 5월부터입니다. 그때 사실 시장에 명확하게 신호 뉴스도 나왔어요. 하반기부터 수출 성장세가 꺾인다. 그러니까 수출이 꺾이는 게 아니라 성장세가 꺾인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면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지수가 이제 탄력을 잃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계속 야금야금 거의 1년에 걸쳐서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7개월에 걸쳐서 다시 또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금액이 엄청 크니까 한 방에 한 달 만에 팍 사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고 그 기간만 걸친 다음에 그게 다 매집이 되면 쭉 시세를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고점 가서 또 지금은 딱 사기 좋잖아요. 사실 하다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네. 경기 민감주들은 한번 딱 해서 관성 쭉 나오고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점에 좋아지면 그때부터 좀 매도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주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싸게 쭉 사서 올라갔다가 이제 수출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또 경기 개선되고 좋아지고 골드락스입니다. 수출 너무 좋습니다. 할 때쯤 그게 좀 유지되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수출의 성장세가 좀 꺾일 때쯤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때부터는 이제 점차 좀 매도를 하겠죠. 그때까지는 지금 그런 관점 보면 지금은 여전히 그래서 아까 2월 달에 조정이 FOMC나 뭐 옵션 만기든 어떠한 이유로든 조정이 오면 충분히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조정이 충분히 될 만한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도 하나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금리 얘기. 자, 이게 지난주 왔을 때 우리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8%가 99%였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85%로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2일입니다. 네. 2월은 없고, 2월 했고, 2월 초가 아니라 3월 22일에 있습니다. 근데 85%예요. 근데 요거를 맨 연말로 볼까요? 연말로 보면요. 이게 3월 확률이고요. 연말의 확률을 보면 지금 오히려 4.25에 4.5. 그러니까 지금보다 0.5% 정도 50bp 정도 낮잖아요. 네. 뭐 이것도 당연히 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보다 금리가 낮을 확률이라고 보는 게 34%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직은 좀 많이 남았고 하반기에 인플레나 여러 가지 지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거는 이제 올 연말쯤 보면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걸 보고 있는 거죠.
파월이 아니라고 해도. 근데 실제로 여기 5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때 50bp. 이때 사실 유지죠, 유지. 그렇죠. 네, 유지고 요 정도 수준인데 이제 연말에는 어쨌든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낮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은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말 최악은 일단은 지나갔다는 거를 추가 변수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냥 지금 일단 예정된 경로대로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가장 주식하기 올해 결국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그 그렇게 보고 금리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상황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공격적인 매수하고 있는 네. 이유 제가 지난주 이제 장단기 금리 말씀드리고 한미 네. 금리 역전에 대한 네.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의 그 한국과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미국은 오늘 새벽에 끝난 그 10년채가 이제 3.3% 정도 수준이고요. 네. 국내는 3.1%가 10년물이고 3년물은 3.114%가 3년물의 금리 차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 시점은 일단 이 한미 금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국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으로에 가는 현상이 나타날 때 네.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요. 이건 너무 그 롱텀하고 네. 시세 흐름에 있어서 기간차가 길다. 네.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가 붙어 있습니다. 네. 3.145, 거의 3.114입니다. 붙어 있죠. 네. 거의 같거든요. 이 붙어 있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때 네. 10년물이 좀 더 오르고 네. 3년물이 뒤따라서 조금 오르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이전까지는 금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거나 점점 역전으로 가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언제 나올 것인가라고 판단하실 때는 요 10년물과 국내 네. 3년물의 금리 차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의 도움으로 가져가셔도 네. 이 부분은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참고 내용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네, 체크해 나오면서 드리고요. 네, 드릴 것 같고요. 네. 너무 이제 재미없는 시황 얘기만 했으니까 종목단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끝에 막판에 언급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에 좀 흐름이 좋았었고 이번에 삼성에서 주력 계열사 좀 약간 섭섭하실 수 있지만 약간 삼성에서 조금 약간 뒷단에서 밀리는 삼성 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주식 흐름으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첨언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숨겨놨던 종목인데 삼성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해 드릴게요. 숨겨놨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의 거의 원탑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접근하실 때는 한번 길게 한번 흐름을 한번 네. 보시는 게 주식 판단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월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 2010년 고점을 찍을 때 주가가 1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경기 호황이면서 맞습니다. 유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플랜트 지으면서. 그 시추 그리고 네. 중동 쪽에 그 저기죠 해수 담수화 네. 바닷물을 이제 사막이나 민물화. 농장을 만들면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이때 영업이익이 대략 한 8천억 정도 네. 기록하는 상태의 그 진행이었습니다. 네. 왠지 저는 그 말 하실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나 주가 왜 빠졌느냐? 네. 여기서 적자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 왜 주가 빠졌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존에 이제 그 플랜트 사업에 보면 화공과 비화공이 네. 있습니다. 화공은 석유화, 네. 그다음에 그 해수 담수화 네. 이쪽 부분이 화공 분야고요. 비화공은 이제 반도체 네. 플랜트 관련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택 공장 같은 거 그렇죠. 직접. 네, 맞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때 2013, 14, 15년도에 네. 비화공 쪽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네. 산업이
뜰 거니까 급증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비화공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8, 19 요즈음에서 반도체 경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투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 손실로 인해서 네. 이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네. 적자. 네, 맞습니다. 이 적자를 맨징하기 위해서 이때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든요. 네. 굉장히 네. 큰 유상증자지. 맨징이라는 말 되게 많이 오랜만에 듣습니다. 쓰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네.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된 그 횡보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네. 엊그제 이제 실적이 나왔죠. 네. 실적이 영업이익 7천억입니다. 네. 작년. 7천억이라고 본다면 이때 피크 때 영업이익이 8천억대 네. 수준이고 그러니까. 7천억대이면 유상증자를 감안하더라도 그렇죠. 지금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시장 그 흐름이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반만 하나 회복돼도 하락폭에. 그렇죠. 네. 여기 하나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큰 박스죠. 거대한 박스. 네. 거의 1년 반, 2년에 가까운 박스를 그리고 아직 있습니다. 박스를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 박스 돌파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흐름에 전환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SM입니다. 네. 지난주에 엔터 한번 체크했었죠. 네. 박스를 돌파했고 오늘 장 윗꼬리 형태의 모습이 네.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그럼요. 보이는 형태의 네. 진행이고요. 저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움직인다면 다음 주에 움직여야 됩니다. 시점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시간이 네. 길어질 수 있고요. 다시 좀 조정을 좀 네,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26,000원을 회복하게 되면 이 종목의 추세가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6,000원 그 당시에 24,000 중반이었거든요. 네. 어려워 보이는 가격이었지만 한 번에 회복을 한 번에 해버렸습니다. 왔죠. 가겠다는 갑자기. 의지거든요. 네. 신호를 한번 거래량도 보여줬으면 터지고.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흐름의 측면에서 이 28,500원, 28,000원 구간이 박스 상단이거든요. 네. 이 박스 상단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 월, 화, 수 네. 중반에서. 그래서 아주 이 종목에 대해서 26,000원 돌파하면서부터의 흐름에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돌파 이후에 관심 가지셔도 되고 네. 현재 미리 선침의 성격에서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고. 이게 일봉으로 놓고 보면 네.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내가 이걸 기존에 보던 분들이라도 23,000원에 봤던 분들이라고 하면 26,000원에서 이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죠? 이걸 한번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주봉을 놓고 봐도 이거 딱 봐도 박스 상단인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만 길게 보시자고요. 조금만 길게 그죠. 보시면 조금만 요거를 시계를 좀 길게 보면 뭐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네. 대신에 여기를 넘어가면 지금 여기를 넘어가면 한 2년 거의 박스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밑에 눌렀을 때 사는 것보다 네. 박스 하단에서 사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네. 차라리 지금 한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를 양봉으로 뚫어내고 들어가는 게 네. 전 사실 속편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 하나의 더 팁을 네. 드리자면 삼성엔지니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을 네. 한번 보게 되면 네.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대략 한 10%가 급증했거든요. 10%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3,500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여 동안 매집을 했다, 2년여 동안 매집을 했다라고 42%. 네. 예, 판단되고 여기 있고 보유비율 42%. 42%입니다. 네. 한 10% 늘어났습니다. 한 1년 반 기간 네. 동안 3,500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그렇죠. 네. 개인들 보시면 네. 네. 주봉으로 봐도 박스지만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격은 지키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받치면서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사실 박스권 매매의 정석, 네, 거의 정석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한번 지켜보셔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 재미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젯밤에 미국 주식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아침부터 사실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1.5%로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1.5%로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시장이 아침 잠깐 출렁였다가 네. 결국 오늘도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매수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말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거를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 뭐 흔들림은 있지만 지금 보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인버스 매수하고 레버리지 팔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타기해서 주식을
벌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종 올해 내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추세가 탄 종목들은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부러지기를 사실 기대하면서 인버스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매매 내역을 쭉 돌이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타기 해가지고 주식을 정말로 이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 주식을 물타기 할 때 물려서 물타기를 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예, 정말 싸서 물타기를 하는 건지 그런 관점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버스이든 네. 레버리지든 지수 상품이지 않습니까? 제가 파생 상품 그렇죠. 담당을 오래 그렇죠. 했는데 네. 지수를 투자하실 때는요 역방향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수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순응해서 네.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방향으로. 됩니다. 맞습니다. 종목은 좀 다릅니다. 네. 지수는 방향을 아, 한번 그렇죠. 타기 시작하면 네, 그렇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무섭죠. 사실. 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교육받고 할 때도 이제 파생 상품 거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역방 매매 못하게 합니다. 추정이죠, 네, 무조건. 장중에 단기 플레이는 가능할지 그죠, 모르겠지만 방향성 매매할 때 지수와 역방향으로 매매를 한다, 깡통납니다. 그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전 인버스나 레버리지처럼 네. 파생이 들어가면 네. 차라리 뭐 1배짜리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제 보유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레버리지나 인버스 정말 곧버스죠, 곧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단기 플레이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렸다고 해서 계속 물타기 하면 사실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3,200대에 사셨던 분이 다시 3,200대 간다고 한들 절대 그 가격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레버리지는 한 일주일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상관으로 트레이딩용으로만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 저랑은 셀트리온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 네. 네.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주에 의미가 있는 네.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네. 바이오주 중에서는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가장 최애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종목을 네. 투자하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몇 번 실패했습니다. 네. 투자했다가 최근 1년 네. 사이에 몇 번 그 실패한 종목이긴 한데 움직인다면 이 종목이 가야지 되지 그렇죠. 않나라는 측면으로 보고 지금 있고요. 일단은 며칠 전에 나왔던 요 장대 양봉 요거 한 5%짜리였나요? 이게 5.4% 요거 하고 근데 물론 지금은 추가하면 있는 분들도 사실 아직은 보유 관점이긴 한데 지금 중기 추세를 지금 돌리려는 관점이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가격으로 땡겨 올려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가 네.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셀리버리라고 하는 종목도 네, 장중에 강하더라고요.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보여주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제약 바이오들이 기존에 없었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들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런 쪽으로 좀 수급. 최근에 뭐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알고 공부를 해왔던 제약바이오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조금씩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서 반도체도 일부 시세를 줬죠. 네. 그리고 2차전지도 일부 시세를 네, 줬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전자 중에 LG전자도 일부 시세를 그렇죠. 줬고요. L전자가 참 좋죠. 예, 대부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업종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이 시세를 한 차례씩 줬습니다. 네. 크고 작고의 차이는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 작은 종목들이 일부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경향들이 있었긴 하지만 네. 전체 시장에서의 시세를 하루 이틀이라도 끌고 가는 형태의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네,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왜냐하면 시세는 항상 돌아갑니다. 네. 그게 3일을 끌고 가느냐 5일을 끌고 가느냐 좀 더 길게 끌고 가느냐 짧게 끌고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세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시장 간에서 키 맞추기 전략에 의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최근까지의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니까 가능성이 다음 주 주간에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하면 오히려 네. 시장이 조정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센 종목도 몇 개 종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여전히 한 6시 반 기준으로 마이너스 1.66%인데 사실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양호한 코스닥이 다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것들, 최근 한 달 동안 좀 덜 올랐던 것들로 수급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좀 셌었던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풍력 쪽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라던가 뭐 그런 쪽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폴더블 얘기했지만 힌지와 관련된 뭐 KH 바텍이나 이제 뭐 오늘 최근에 보면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카메라 모듈도 좀 좋았습니다. 이쪽이라던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 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세게 치고 가기 때문에 뭐 이제 오스틴 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저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네. 대표님이랑 그 방송 처음 했을 때 제가 그 2차 전지 장비 공장 네. 장비 단 3개 말씀드렸었는데 네, DNT랑 기억납니다. 네. A프로랑 네. 하나가 살짝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지금 그 중에 하나 DNT가 다른 거는 좀 없고 DNT가 지금 이제 신고가 요런 흐름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사실 기대하고 있는 흐름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네. 이 종목만 지금. 네네네. 보고 요거 있었던- DNT. 네. 요 흐름이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요 흐름. 오, 야. 그죠? 너무 전형적인 박스 돌파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얘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관심 가는 게 A 프로 같은 것들. A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프로도 바닥에서 뭐 이격을 줄이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좀 보고 있고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서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박스 돌파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 올랐던 것들 저는 이제 다음 주를 좀 약간 사실 조정의 양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미국도 심리가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탐욕의 극대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림 그리드 가면 조금 더 갈지언정 분명히 좀 약간 가격 조정을 분명히 좀 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쨌든 월화 정도에는 조금 너무 오른 것보다는 네. 밀린 종목들 위주로 그 중에서 추세를 아직 주봉 추세 살아있는 것들 절대 저는 주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는 분할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나 또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주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그렇죠. 중에서 눌려있는 것들 그 박스 돌파 종목들이 왜 관심을 두고 봐야 되냐라고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최근에 네. 시장 핫했던 종목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로봇주라고 평가하지 말고 단순하게 차트 흐름만에서의 네.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내에서의 박스권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네.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좀 땡겨 보면 네, 여기까지 한번 그렇죠. 사실 네, 여기서 네. 박스 돌파 물론 강하게 돌파했죠.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그렇죠. 내용으로 그러면서 박스 빵. 돌파 이후에 주가 흐름은 그렇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주가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왔지만 좀 전에 말씀한 DNT, 네. DNT 형태의 모습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박스 돌파형의 모습이 진행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벼운 종목 네.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다. 네, 우리가 2주 전에 했었던 그 추세 추종의 4대장 4대 와 잘 가더라고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다우데이터가 제 기준으로는 네. 조금 이제 고점 신호는 분명히 좀 나온 것 같고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이제 며칠 전에 요 대량 거래 음봉이 떴습니다. 이게 거래량으로 보면 그런데 거래 대금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선광 이제도 그렇고요. 여전히 뭐 끄떡없고 그다음에 삼천리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도 조금 쉬어가야 했지만 여전히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라고 예를 들어 삼천리가 뭐 거래량이 많이 없지만 여기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죠? 올 작년 가을만 해도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만 원대였던 주식이 쭉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뭐 28,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4만 원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실적이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삼성 인수나 인수나 지분 뭐 여러 투자. 가지 네, 그런 지분 것들로 투자.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나면 어떤 좋은 뉴스 나올 수도 모르는 거고 어떤 이제 또 주가가 좋아지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내러티브 같은 이런 약간 성장 스토리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항상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재료가 어떻게 엮여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올 상반기는 지수 플레이보다는 결국 종목 싸움이라고 봤을 때 주가가 좋아지면 그리고 그 올라갔을 때 그 재료 가치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네. 오늘 그 네이버 실적 발표했죠. 네. 제가 이제 그랬나요? 보면서 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 해석이 달리해서 이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오늘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아침 장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8시 반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네이버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천억, 매출 8조 돌파에도 수익성 악화, 악재성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이 밑에 하단부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악재성 내용으로 길게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시작해서 주가 올라갑니다. 막.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 6%까지 주가 올라가니까 기사들이 또 온통 이제 악재였지만 악재를 호재로 이제 인식하면서 시장의 기사들이 여기 보시면 10시 반에 나온 기사이거든요. 우측에 있는 기사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네이버 작년 매출 8조 원 돌파, 사상 최대 실적, 올해 AI 기반 금융사업 확대. 네. 이렇게 이제 포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에 후행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해석하는 네. 부분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기사가 오늘 이러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설명을 드렸던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요. 오늘 맥스트 제가 네. 잘 보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입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 네. 종목이죠. 한번 제가 보는 관점하고 네. 이숙자님께서 이제 맥스 지금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거는 한 평단이 한 25,000원? 그러니까 메타버스 되시겠죠? NFT 막 갈 때 아마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신 것 같고요. 한 25,000원 정도이실 것 같아요. 평단이. 네, 오늘 위메이드 비롯해서 그 자이언트 스텝도 스텝도 그렇고. 올라갔고 뭐 네. 이쪽에서의 하나의 네. 흐름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황필현 맥스 지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보유입니다. 무조건 보유고요. 30% 마이너스 제외하고 저는 신규로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오늘 갭상승이 어제 갭상승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음봉 두 개가 있어서. 근데 보유자라면 지금은 일단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다가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 2만 원 정도면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빠져도 이전과 같이 추세적으로 긴 시간차를 두고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아랫꼬리를 길게 단다든가 그렇죠. 또는 잠깐 쉬어간다든가 이런 형태로의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간다라면 그는 어느 수준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홀딩하고 매도 시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건 그런 건 어렵기는 한데 네. 저는 한 22,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제 22,000원? 생각으로는. 네. 시간은요? 시간은 저는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번 슈팅이 나와주면 땡큐인데 그렇죠. 대응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근데 벌써 근데 보면 단기간에 지금 한 60%, 70%를 올랐기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2배 못 가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저는 분할로 정리를 할 것 같고 2만 원, 22,000원, 25,000원 가면 더 땡큐고. 근데 밀리면 조금 더 다음 대량 거래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량 거래라는 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또는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는 없고. 저항이라고 하면 요 네. 19,000원 전후 가격일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요 15,000원에서 가격인데 2만 원 사이겠죠. 예. 그동안에 기간으로 죽였고요. 네. 가격으로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
맞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네. 단순하게 매도의 거래량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매집의 거래량인지 단기 매매 측면에서 장중 치고받는 거래량인지 아직 파악되고 않고 있지만 제가 시장에서 네. 장중 흐름을 보지 않았지만 움직인다면 다음 주 했을 타이밍에서 움직여야 되는 자리고요. 19,000원 저항 구간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매도 자리를 잡아보게 되면 30%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죠. 그냥 없다 생각하고. 예, 30% 마이너스 없다 치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황태현 했던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 네. 25,000원 정도가 아마 본전이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이까지 한번 네.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별하게 가격의 조정이 크게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VR 기기 나오면서 그런 이슈도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모양이 더 깔끔하거든요. 네. 더 깔끔합니다. 결국은 대장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들 같이 보면서 참고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 한 주간 제자리 뜀뛰기 시장이긴 그러네. 했지만 네. 아마 개인적으로 잔고는 조금씩은 다들 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 제자리죠. 그게 1%든 10%이든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는 시장이 계속 아래꼬리도 달아주고요. 네. 빠지더라도 무섭지 않은 장입니다. 맞습니다. 주가 하락 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지, 진행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말 시간 주식 잊어버리시고 날씨도 조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근교 한번 나가셔서 기분 전환하시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기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2월 3일 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